갈 길을 못 찾고 있는 다주택자분들 투자의 관점에서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다주택자는 뭐 사실 둘 중 하나라고 봐요. 약간 저희 집안처럼 세금 세팅이 된 다주택자, 아니면 그냥 종부세 두들겨 맞으면서 간다. 작년 12월 달에 세금 터져서 그때 당시 카톡방에 막 짤 돌았잖아요. 야, 일어나. 세금 벌어야지. 일어나, 세금 벌어야지. 하면서 막 연봉이 그냥 막 종부세 막 날아가면서 막 눈물이 막 앞을 가리는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떡하겠습니까? 그냥 전 현실을 직시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행복회로 돌리면 안 돼요. 양당 어느 후보가 돼도 솔직히 세금 규제는 완화되기 어렵다고 봐요. 지금도 공약들 이번에 대선 토론도 혹시 보셨어요? 초반 부분 만약에 보셨었으면 좀 그렇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얘기 나오는 게 뭐예요? 한시적 중과 예외. 이것도 결국은 된다 해도 중심지의 쏠림이라는 얘기는 앞서서도 설명해 드렸었고, 이거라도 빨리 해주면 상관없는데 당장은 어렵죠. 당장 이번 6월 1일, 올해 6월 1일 전에 팔 수 있는 기회는 주긴 어려울 거고요. 이재명은 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이재명은 합니다. 캐치프레이즈로. 야, 그래요? 다 팔아. 아, 그래요? 문 닫아 이제 좀 있으면. 그러면 뭐 모르겠습니다. 뭐 아무튼 뭐 당장 돼가지고 뭐 이재명은 할 수도 있겠네요. 이재명 당장 6월 1일 전에 국회를 막 뭐 당이 맞으니까, 그쵸. 국회가 똑같으니까 당장 6월 1일, 올해 6월 1일 전에 뭐 한시적, 근데 이게 잔금까지 쳐야 되는데 뭐 3월 달에 당선되고 6월 1일 전까지 한시적으로 2달 풀어줍니다 라고 했을 때 진짜 박앤세일이 열릴 수는 있겠다. 그때 주워가시면 뭔가 마포구에 한 채, 강남 한 채 있는 사람이 마포구를 던질 때 야, 마포구 박앤세일 하면서 이럴 때를 기회를 잡아가면 좋겠지만 보통은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맞고요. 아무튼 무주택자분들은 뭐 아무튼 그런 거 있으면 기회. 근데 다주택자분들은 그때라도 던져야죠. 왜냐면 다주택자 중과 붙으면 남는 게 없으니까 그때로 던져야 될 거고. 근데 보통 행복회를 돌리지 말라라고 하고, 지금 어느 후보든 간에 1주택자에 대해서 세금 감면 얘기는 나와도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감면은 없어요. 아, 그래요? 이번 후보는 뭐 완화 없습니까? 양당 후보도 보면 잘 찾아보세요. 뭐 그냥 조금 뭐 완화해주겠다 뭐다 하지만 다주택자 규제를 완전히 없애겠다는 얘기는 없어요. 한시적 유예나 뭐 그런 거, 뭐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서 뭐 불합리한 것들을 조금 조정하겠다 뭐 이런 말들은 있어도 그냥 막 다주택자 뭐 다 너네들 다주택자 되라 라는 얘기를 하기는 어렵죠. 왜냐면 솔직히 이거는 정치공학적으로 봤을 때도 다주택자가 전체 국민의 숫자가 퍼센테이지 낮잖아요. 뭐 1주택자가 비율이 제일 많고 무주택자 비율도 만만치 않게 많다 보니까 굳이 다주택자 그 소수표를 위한 정책을 내놓긴 좀 어렵거든요. 아무리 보수 정당이라 한다 하더라도 논리도 잘 안 서고. 그러니까 지금 1주택자에 대한 규제 완화 쪽으로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거든요. 세금 완화 정책 보면 대부분 다 1주택자예요. 그러면 다주택자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말하죠. 일단은 설령 보수 후보가 된다 해도 국회가 그대로잖아요. 총선 전까지 아직 2년 남았거든요. 그러면 세금은 어렵다. 계속 여러분들 막 종부세 막 연봉 막 삭제되면서 막 일어나, 세금 벌어야지. 재난지원금으로 생활하고. 재난지원금 못 받습니다. 아, 맞다, 그치. 다주택자는 못 받습니다. 저도 그 상위 몇 퍼센트였죠? 상위 14%였나요? 뭐 아무튼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아무튼 자부심이 도착해야 된다는데 자부심은 아직 왜 안 오는지 모르겠지만 재난지원금 대신 자부심이 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몇십만 원? 그거 못 받았고요. 기본소득 줄 거예요. 이제. 기본소득이요? 9만 원씩 한 달에. 그것도 적폐는 안 주는 거 아닐까요? 저도 주나요? 아무튼 제가 그 이상 세금 낼 것 같은데. 아무튼 뭐 농담이고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다주택자분들은 이제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행복회로 돌리지 말아라. 지옥이 열린다. 어느 후보가 되든 솔직히 다주택자는 답이 없어요. 세금 세팅 무조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투자할 때 3원칙이 있어요. 첫 번째 원칙, 세금 세팅해라. 세금 세팅 1순위. 두 번째, 정상상품군을 가라. 어서 이상한 거 가지 말고 정상상품으로 가야 되고. 공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이제 그 금액에 따른 지역 선택을 하는 거죠. 괜히 막 거꾸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강남인데 오피스텔 하면서 막 원룸 오피스텔 가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아니에요. 이게 다 뒤집어놓으면 세금도 꼬여. 오피스텔들도 막 그냥 다 터져 나가거든요. 양도세 터지고 뭐하고 다 꼬이고. 상품이 구리니까 뭐 강남의 오피스텔 개소리 하지 말라고 해요. 안 올라요. 원룸?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런 거 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상품. 그러니까 뭐 차라리 노원구에 아파트 사는 게 더 좋아요. 그런 식으로 가라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가는 건데, 그러니까 제 1순위가 세금 세팅이라고 말한 것처럼
세금 세팅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말할 수 있는 게 김재경 소장네 가족은 어떻게 적폐가 될 수 있었느냐. 다주택 적폐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종부세를 피하는 게 가장 1순위인데 종부세는 인별과세가 원칙이에요. 아빠 한 채, 엄마 한 채, 아들 한 채, 둘째 한 채, 막내 한 채. 그럼 당장 5채 나왔죠? 저희 집안이 5인 가족인데 1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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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주택이면 세대 분리도 돼 있지만 1세대 다주택자라 한다 하더라도 종부세율은 다주택자 세율이 아니라 각자 1주택자 세율로 가요. 세대 분리까지 하면 어떤 식의 효과가 나오냐? 이제 공제가 다르죠. 11억 공제냐, 6억 공제냐, 이게 좀 다르지만 설령 뭐 아직 애가 미성년자라서 세대 분리도 안 된다 하더라도 6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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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억 다 받잖아요. 가장 쉬운 길. 다주택자분들은 세금을 어떤 식으로 이제 절세를 가야 되느냐? 행복회로 돌리기보다는 현실적으로 지금 내가 집이 세 채예요. 그러면 한 채 아들 줘야죠. 한 채는 이제 부부간 증여하는 거죠. 버틸 수 있게. 종부세를 버틸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가서 세금 세팅을 해야 내가 올라가도 이제 마음 편하게 움직이는 거죠. 그러면 이게 세금 세팅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은 지금 정말 어떻게 따지면 막 하루하루가 힘들죠. 이게 막 세금이 많이 내도, 세금을 많이 내도 집값이 올라가면 또 버틸만 하잖아요. 그래도 뭐 종부세 이상으로 벌었어 하면서 있을 수 있는데 지금 막 올라가지도 않고 막 얼른 막 불안불안하고 당장 내년 6월에는 종부세 몇천 더 낼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 팔아야 되나? 막 불안불안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가게 되는데 빨리 증여할 거 있으면 증여 빨리 해야 된다. 그리고 증여도 여러분들 제가 이번에 꿀팁 하나 알려드리자면 증여할 거면 2022년도 안에 해야 합니다. 왜죠? 왜냐면 행안부에서 이제 발표한 게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작년 12월 달에 국회에 통과도 됐거든요. 이게 뭐냐면 지방세법 개정이 되었어요. 뭐 어떤 게 개정됐냐? 이제 취득세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는 증여취득세가 12.4%까지 올라간 거는 아실 거예요. 다주택자가 증여할 때 예전에는 4%였거든요. 근데 정확하게는 3.8%, 85제곱미터 초과는 4%가 증여취득세율이었는데 이게 올렸죠. 12.4, 85제곱미터 초과는 13.4%가 증여취득세율.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할 수 있지만 이게 어떤 식으로 적용되느냐? 고가주택 기준이에요. 과세 표준이 3억 초과인 애들만 이 세율이 적용되고 고가주택이 아닌 공시가격 3억이 안 넘어가는 애들 같은 경우는 아직도 3.8, 4% 취득세율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12.4%라 한다 하더라도 왜 2022년도가 이제 나와야 되죠? 지금은 이때 이 과세 표준이 뭐냐? 공시가격으로 가요. 지금 양도세는 무조건 실거래가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뭐 증여를 한다 하더라도 시세대로 가요. 이 시세 조금이라도 낮추기 위해서 감정평가 받아가지고 좀 낮춰서 가고 이런 부분들이 있을 뿐이지 그냥 공시가로 증여하고 이거 안 되거든요. 뭐 할 수 있는 거는 뭐 진짜 뭐 유사매매 사례가액을 잡기 어려운 꼬마 빌딩 그 표본이 정말 없는 애들, 뭐 이런 애들만 가능하지 보통은 다 실거래가로 갑니다. 특히 주택들은 다 실거래가 가는데 이거를 갖다가 증여취득세 같은 경우는 합법적으로 공시가로 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뭐 아파트 같은 경우가 매매 금액이 뭐 10억이야. 근데 뭐 공동주택 가격은 5억밖에 안 한다라고 칠게요. 그럼 5억에 증여취득세 12.4를 내는 거예요. 그게 합법이에요. 근데 이게 2023년도가 되게 되면 시세대로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럼 10억이 12.4예요. 증여취득세만 1억 2,400만 원 내는 거야. 주고 나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해야 된다가 무조건 필요한 거고요. 그러면 여기서 어차피 2022년도라 한다 하더라도 가능하면 빨리 해야 되죠. 언제 빨리 해야 되냐? 6월 1일 전에 해야겠죠? 왜냐? 종부세 내기 전에 어차피 증여 2022년도에 할 거면 6월 1일 전에 해서 종부세를 나눠야죠. 자녀가 이제 미성년자라 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자녀가 이제 갓 돌인되어 해도 상관없어요. 아까 말했었던 종부세 1인 1주택으로 가는 거는 미성년자라 해도 상관없거든요. 애가 이제 농담 삼아 하는 얘기지만 돌잡이를 하는데 애가 뭐가 제일 좋은지 알아. 연필 안 잡아. 갑자기 등기부 등본을 딱 올려놓은 거야. 이제 애가 뭐가 제일 좋은지 아는 거죠. 돌잡이 안에 쫙 잡고서 쫙 드는 거야. 그럼 이제 부모님이 얘가 등기칠상이구나 하면서 애한테 등기 증여 딱 해주는 거죠. 아파트, 마포 아파트 증여 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애가 이제 돌잔치 했어라 하더라도 1주택이잖아요. 그러면 아까 종부세 1주택자 같은 경우 1주택자 세율로 간다 했죠. 피해가는 거예요. 증여해줄 거면 빨리 해주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럼 깔끔하게 그렇게 해서 가면 좋고 그러면 좀 더 가면 언제까지 하느냐? 4월 전에 해라. 왜 또 4월은 또 뭐냐 할 수 있을 텐데
공동주택 가격 현실화율이 있잖아요. 시세의 90%까지 간다라고 했었는데 네. 올해 또 공시가 미친 듯이 올리겠죠? 지금 가격 안 올라가도 공시가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러면 과세 표준이 또 뭐 아파트들 1, 2억씩 다 올릴 건데 그 1, 2억에 대한 취득세 더 낼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빨리 4월 전에 처리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죠. 오늘 영상에 대해서 다주택자분들, 이미 다주택자인 분들은 이거 증여를 꼭 해라. 그리고 행복회로 돌리기보다는 다반 나오는 주택, 양도차익 적은 주택은 빨리빨리 던져라 라고 말해드리고 싶고요. 더 사고 싶으면 일전에 설명한 적이 있을 거예요. 재개발에서 뭐 세금 피해서 갈 수 있는 방법들, 그런 부분들을 잘 알아봐서 합법적인, 합리적인 세금을 회피하는 다주택자가 되는 쪽으로 가라.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썸네일은 뽑았습니다. 이게 제일 좋은 거는 그거죠. 부모님이 부유해요. 부모님이 부유하다라고 하면 저희 집처럼 5인 가족에서 제 3남매인데 막내 여동생이랑 저랑 9살 차이 나는데 막내한테도 그냥 집 한 채 해주고 이렇게 해줄 수 있겠죠. 제일 좋은 거는 1인 1주택. 근데 만약에 그렇게까지는 어렵다라고 하면 솔직히 한 명한테 집 하나 사주기 솔직히 좀 어렵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집 하나를 증여하려 해도 3명 공동 명의로 증여해주면 과표가 다 분산되잖아요. 그럼 증여세율도 뭐 1억까지는, 참고로 미성년자는 2천만 원 증여공제, 성인은 5천만 원 증여공제, 그러고서 1억까지는 세율 10%, 5억까지는 20%, 10억은 30% 하면서 쭉쭉쭉 과표에 따른 세율이 있으니까 그거 다 분산해가지고 뭐 내가 마포 아파트 한 채를 딱 증여해 주려고 했었을 때 2명, 3명 공동 명의로 넘겨주는 것도 방법이죠. 당연히 공동 명의로 하면 더 좋지.